자, 이번엔 미국 증시의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.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 역삼지점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지난주 미국 증시가 모처럼 방긋 웃었던 것 같은데 한 줄 평부터 남겨주실까요? 네, 아무래도 한 주 동안 좀 힘들었었던 미국 증시였는데요. 뭐 한 줄 평을 말씀을 드리면 AI 수익화 논란은 여전히 뭐 남아 있지만 예.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을 좀 시장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전반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11월 달에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제일 좋은 달인데 그렇죠. 올해 11월은 상당히 좀 역사적으로 보면 좀 안 좋은 달 중에 하나라고 좀 네. 꼽을 수가 있는데요. 뭐 다만 이제 이 AI 논란이 얼마만큼 좀 길게 이어질지는 좀 봐야겠지만 뭐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와 같이 엔비디아의 실적은 또 엔비디아로 따로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 네. 있고 뭐 이러한 그 오라클이나 뭐 여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런 채권 발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미래의 수익을 좀 가져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익화를 어떻게 연결이 좀 되는지 네.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.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. 자, 부자 아빠도 팔았다. 그리고 구원투수 등판. 여기 1112 소식까지 총 3가지 키워드가 올라와 있는데요. 부자 아빠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볼게요. 부자 아빠라고 하면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, 우리한테는 부자 아빠,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는 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혹시 책 읽어보셨을까요? 저는 뭐 완전히 다 읽어보진 네. 못하고 이제 중간에 일부 부분만 좀 음. 한번 이제 읽어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. 사실 뭐 최근에는 조금 오래된 책이잖아요. 예, 그래서 그렇죠. 이제 그 전에 이제 읽어봤었던 기억이 조금 있긴 있는데 네. 사실 이분이 비트코인을 좀 계속 강하게 매수하라라는 그런 그렇죠. 언급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.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또 인물 중에 하나로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네. 이 부자아빠라고 이제 일명 일컫는 기요사키가 비트코인을 33억 원어치를 매도했다라고 네. 이제 본인의 SNS로 음. 밝혔고요. 다만 이제 이 부분이 뭐 이 장기적인 강세 전망 유지를 하되 네. 포트폴리오에 대한 단기적인 재배치다라고 음.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본인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네. 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어떤 특징적인 인물이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그 네. 기요사키라는 인물이 사실 비트코인 강세론을 주장하면서 뭐 팔았다, 매각했다 이런 소식은 제가 잘 못 봤었던 것 맞습니다. 같거든요. 네. 그런데 좀 이례적으로 판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긴 하겠네요. 네. 아무래도 뭐 최근에는 좀 일명 고래라고 네. 일컫는 그런 좀 큰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또는 기관이 예.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. 뭐 제가 이제 가져온 그 자료를 잠깐 보시면 예. 이 부분은 이제 왼쪽은 이제 비트코인을 10,000개 이상 1,000개 이상 보유한 고래들이 네.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. 오른쪽은 이제 비트코인 1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리테일 예. 이런 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증가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고래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. 이런 리테일 자금들이 조금 분산되는 효과를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. 상대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 앞쪽에 있는 자료를 좀 보시면 예. 과거에도 뭐 한 3년 주기로 2019년, 20년도 그리고 2022년도 그리고 네. 올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다음 이 차트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. 네. 예. 이 웨일 레이시오라고 하는 네. 이 장표인데요. 웨일 레이시오라고 하는 이 고래들이 이 웨일 레이시오가 높을 때는 항상 비트코인 단기 하락 또는 이제 고점 형성을 하는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었고요. 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네모나게 진 부분을 보시면 이제 그 부분이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네.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가면서 이 리테일 분산형 구조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 부분이 얼마나 갈지 또는 네. 뭐 얼마나 더 많은 고래들이 또 매도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동안 뭐 VC나 뭐 기관들이나 이런 고래들의 영향을 받았던 비트코인이 네. 분산형으로 지금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네.
자,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 나눠볼 두 번째 주제, 바로 연준의 2인자로 불리는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, 금리 인하 청신호가 다시 켜졌다고 봐도 괜찮은 걸까요? 사실 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예. 거의 뭐 2인자급에 속하는 그런 그렇죠. 이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만큼 시장의 영향력이 좀 큰 분이죠. 네. 파월 의장을 제외하고는. 네. 근데 뭐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약간의 좀 비둘기파적인 좀 발언들이 좀 있었던 그렇죠.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본인의 그 의제를 좀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. 발언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제 금리를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조정할 수 있다. 그리고 여전히 이제 금리 수준이 좀 긴축적이다. 네. 라는 발언을 좀 했는데 이 연준 관계자인 빈센트 라인하트라는 분이 또 네. 추가적으로 이제 발언을 첨언을 했는데요. 이 윌리엄스는 이제 독단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독단적으로 이제 하지 얘기를 했는데요. 않는다는 건 어떤 네. 의미인 거죠? 뭐 아무래도 FOMC의 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예. 어떤 파월 의장의 그런 의견들을 또는 FOMC 의원들의 의견들을 예. 조금 대변하는 그런 부분들로 좀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이 좀 나왔었고요. 네. 뭐 아무래도 이 CME 패드워치도 지금 단 며칠 만에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12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70% 이상으로 높여 잡았는데 롤러코스터처럼 이제 네, 보통은 이 정도까지 좀 크게 변동을 주지는 그렇죠. 않거든요. 패드워치에서는. 예. 근데 상당히 지금 뭐 금리를 동결할지 또는 뭐 내릴지에 대한 부분을 의견이 분분하고 예. 있는데요. 이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 또는 마이클 바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율이나 또는 그렇죠. 현재 금리 유지가 좀 적절하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좀 보이면서 상당히 좀 비둘기파 매파가 조금 나뉘어서 예.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12월 달에 나올 경제 지표가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죠.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지표들이 다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 밀렸던 지표들 그리고 네. 12월 달 지표들이 이제 금리 결정 전까지 어떻게 나올지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특히 이번 주에는 PPI 생산자 물가 지수와 함께 소매 판매가 발표되죠. 해당 지표들도 좀 잘 챙겨보면 좋을 듯 하고요. 자, 그리고 지난주에 일라이 릴리가 결국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제약사 시총이 1조를 넘어선 건 또 처음인 것 같긴 하거든요. 해당 시는 맞습니다. 어떻게 보셨나요? 저도 어떻게 보면 조금 깜짝 놀랐고요. 네.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시총 1조 달러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빅테크 그렇죠. 위주의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좀 계속 달성을 해왔었고 네.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상징적인 그런 이제 시총의 기준인데 이 부분을 일라렐리가 지난주에 1,066달러까지 급등하면서 네. 시총 1조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비테크 기업 기준으로는 버크셔 스웨이 이후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만큼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네. 빅테크만큼 상당히 중요한 시장으로 지금 커가고 있다. 또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발표했었던 뭐 마운자로 네. 그리고 뭐 젯바운드 또 이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오포글리프론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접근성이 좀 그렇죠. 높아지고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. 뭐 우리나라에 관련된 비만 치료제 종목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이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. 최근에 이제 백악관에서 이 가격을 대폭 인하를 했죠. 비만 그렇죠. 치료제에 대한 가격을 인하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초기의 우려와 달리 환자 접근성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발표가 됐었고요. 이 일라릴리의 생산 능력이나 또는 뭐 효과성에 상당히 좀 압도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에 약간은 좀 AI 쪽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었는데 네. 일라릴리가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면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도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여기 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 재가동된다라고 하면은 바이오, 제약 쪽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겠죠. 일라일릴리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. 자, 이제 종목 얘기들을 더 나눠볼까 하는데 지난주에 알파벳이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. 알파벳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조차 제친 상태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알파벳은 물론 뭐 기존에도 워낙에 좋은 회사였죠. 뭐 네. 말을 굳이 안 해도 뭐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숫자를 보면 상당히 좋은 회사인 거는 이제 명확한데 사실은 이 빅테크 중에서도 지금 이제 잘 나가는 회사 그리고 조금
좀 조정을 받고 있는 회사들이 좀 있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는 지금 AI 관련된 사업들을 보시면 뭐 클라우드 네. 사업, 뭐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 좀 잘하고 있고 뭐 기존에 잘하고 있는 그런 검색 서비스나 뭐 유튜브나 이런 부분도 워낙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네. 사실은 이 알파벳이 미래의 모든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다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뭐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었던 제미나이 3에 대한 성공적인 출시에 대한 부분도 예. 주가에 영향을 좀 미쳤고요. 챗 GPT의 대항마라고 이제 많이 좀 불리고 있는데 사실 제미나이 3도 저도 이제 좀 사용을 좀 하고 있는데 네. 챗 GPT와 비교를 했을 때는 약간은 좀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이 저는 좀 좋게 느꼈었던 부분들 예. 개인적으로는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느끼고 있고 최근에 아무래도 워렌 버핏의 이 대규모 알파벳 매수 약 43억 달러 그러니까 네. 6조 큰 원에 화제였었죠. 해당하는 네, 금액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매수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워렌 버핏이 애플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빅테크 종목 중에 두 번째로 매수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워렌 버핏도 AI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하는구나라는 부분들이 또 시장에 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네. 좀 미치면서 구글이 애프터마켓에 300달러까지 올랐는데요. 뭐 저는 앞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뭐 계속 뭐 추가 매수를 네. 가져가시는 게 음. 저는 뭐 좋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알파벳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제시를 해 주셨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 넷플릭스를 들고 와 주셨는데 넷플릭스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? 넷플릭스는 최근에 뭐 아무래도 많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일단 네. 실적이 나왔었고요. 실적이 매출은 예상치보다는 17% 정도 잘 나왔었고 예. 주당 순이익이 다만 이제 전년 대비 증가를 했지만 시장 기대치보다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네. 5.87달러에 해당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제가 메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브라질 세금 문제가 좀 뭐 이슈가 좀 있었고요. 세금 예. 문제가 좀 일회성으로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진율 하락으로 좀 분석이 좀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유료 계정을 공유 금지를 좀 도입을 하면서 2천만 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가 늘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네. 그만큼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이게 좀 많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많은 고객들이 좀 유입이 됐고요. 광고 요금제 가입제도 전년 대비 2배 성장을 이뤄냈고 가입자당 매출도 상당히 고마진 매출을 좀 늘리고 있고 네. 추가적으로 스포츠나 이 WWE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앞으로 계속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고 최근에 또 중요한 부분은 10대 1로 분할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분할을 그렇죠. 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. 이 분할 이후에 넷플릭스 주가를 좀 중요하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저는 여전히 매수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뭐 스트리밍 업계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걸까요? 아니면 넷플릭스만 좀 유독 좀 좋게 보시는 걸까요? 사실 전반적인 스트리밍 업체들을 좀 보면 네.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들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. 그렇죠. 이게 이 부분이 약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네. 시장 전체가 이제 상승을 하는 그 규모 안에서 이제 같이 상승을 하면 그만큼 이제 더 파급력이 있을 수 네. 있는데 아무래도 이 넷플릭스의 좀 이런 독점적인 좀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시장 전체로서는 조금 우려는 있지만 넷플릭스만 따로 떼어놓고 네. 보게 되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가 워낙에 좀 많이 좀 남아 있고 또 기존에 이제 나왔었던 실적이 약간은 이제 세금의 좀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할과 함께 더불어서 네. 앞으로 이제 실적과 계속 뭐 다음 분기 실적도 좀 발표가 되면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지금까지 도말씀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했습니다. 대장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